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관련해서 일중 수급 차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선물 만기 이후로 현 선물 추이랑 이제 연초 이후 현물 코스피 추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스닥도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뭐 S&P 좀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일단 글로벌 관련해서 이제 좀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S&P, 일드갭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랑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ISM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매월마다 발표하다 보니까 뭐 오늘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간 이제 한국 수출액을 통해서 이제 시가총액이랑 월 한국 수출액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지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아니고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깜빡했었는데 이제 하이힐드 조금 추이로 좀 이제 위험 지금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네, 이제 S&P를 이제 M2로 나눈 지표랑 뭐 나스닥을 M2로 나눈 지표, 뭐 코스피, 코스닥을 이제 M2로 나눈 지표로 통화량 대비해서 현재 증시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뭐 코스닥, S&P 좀 차트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와 그 다음에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 종합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냥 이제 대만 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칸이 좀 모자라서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나 달러 원, 뭐 WTI, 금,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뭐 키스코 홀딩스나 이제 KT나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과 그냥 오늘 이제 DB손보도 샀거든요. DB손보 그냥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현대해상이 더 싸기는 한데 일단 뭐 아무래도 좀 추세가 DB가 더 좋긴 해가지고 그냥 두 개 다 그냥 매입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했던 이제 지금 그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뭐 효성화학이나 제일제당 그리고 DLENC 그리고 이제 LG전자, GS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종목 이제 화요일 날 종목이죠. 이제 현대차, 셀트리온, 이제 NC소프트, 게임스톱 한번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랑 같이 상대가치 평가로 차트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방송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이제 마감 시황부터 설명드리면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마이너스 한 1.6% 그래도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뭐 코스피 200은 더 크게 상승하면서 거의 2% 상승을 하였습니다. 뭐 코스닥 또한 2%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뭐 이 파란 색깔 구간하고 빨간 색깔 구간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 순매수 구간인데 뭐 오늘 결국 누적적으로 프로그램 순매수로 끝나면서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었고요. 프로그램 순매수의 이제 주체는 외국인이 많았습니다. 한 3,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코스피 기관이 한 2,300억 매수, 외국인 한 1,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개인 한 3,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3,500억 정도 매수,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한 5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2,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890억 정도 매수, 그리고 이제 기관과 개인이 한 300억, 400억 정도 이제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6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는 뭐 개인이 뭐 누적적으로는 계속 매수 추세고요. 한 19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추세입니다. 선물상으로 외국인이 좀 아직 매수를 돌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거의 한 마이너스 한 2조 정도 순매도 구간이다 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초 이후로 현물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이 아직까지도 한 70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다 매도 중입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개인이
조금 방향성이 살짝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지 한 2.3조 매수 중이고요. 이제 기관이 역으로 매도 중이고,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수, 외국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연초 이후로부터도 코스닥도 개인이 한 10조 정도 매수하고 기관과 외국인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수급 자체는 뭐 사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로 수급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차트 보기에 앞서서 밸류에이션 지표들 먼저 보면은,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 이제 파란색이 코스피 차트고요. 이제 빨간색이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수치인데, 높을수록 이제 저평가고 낮을수록 이제 고평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019년 이후로 봤을 때는 뭐 지금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가장 낮았던 한 6월 부근에서 계속 조정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긴 시계열로 2000년부터 좀 봤을 때도 뭐 지금이 엄청 비싼 것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제 금리가 지금 매우 낮은 걸 감안을 해 봤을 때, 향후에 이제 저 같은 경우 금리 좀 올라간다는 걸 더 감안을 했을 때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2018년 저점 부근까지 좀 내려왔다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랑 뭐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가 S&P보다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덜한 상황이긴 하고요. 미국 쪽이 아무래도 조정을 거의 뭐 보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더 있는 상황이다. 이거 뭐 실제로 이제 패권 전쟁을 할 때 미중 예전에 이제 미일 패권 전쟁을 할 때도 실제로 이제 미국이 일본을 이제 굴복시키기 전까지는 계속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태로 쭉 끌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급락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향후에도 이제 뭐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 이제 페드 모형이고 조금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모형입니다. 금리를 이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고요. 충분히 뭐 좀 부담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페드 모형상으로도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닥이랑 코스피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25조를 기록하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가 25조 6천억 정도였었는데, 뭐 한 6천억 정도? 뭐 정확하게는 5,500억 정도 일단 감소는 한 상태지만 뭐 여전히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뭐 절대량 자체는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이고,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이제 나눈 수치도 이제 사상 최고치 수준인데, 뭐 충분히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뭐 증감 속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빠질 때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좀 증감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어서 충분히 조심할 필요성은 있고, 코스닥은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기 때문에 뭐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지표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월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로 하는 건데, 원래 이제 월마다 사실 다르죠. 이게 날짜가 다르긴 해서 원래 그냥 1로 보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뭐 어차피 다른 수치가 그렇게까지 크게 뭐 사실 영향을 미치진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월 수출액을 쓰기는 합니다. 뭐 사실 크게 뭐 1로 바꾸나 월로 바꾸나 뭐 크게 문제는 없기는 하고요. 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을 월 수출액으로 이제 나눈 지표인데, 이제 과거에 비교해 봤을 때 한 36배 정도 이제 넘어가게 되면 항상 좀 고평가 시그널이다라고 나타났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넘었다가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좀 조심할 구간이지 않나라고는 뭐 저는 수출액 지표로도 생각이 되고요. 이제 글로벌 GDP로 봤을 때도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을 글로벌 GDP로 나눈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 고점들을 이미 넘어 버렸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S&P도 똑같이 이제 과거 닷컴버블 이후 닷컴버블 레벨을 이미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S&P도 뭐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이제 GDP로 봐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로 봤을 때 좀 중기 추세인 200일 이동평균으로 봤을 때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아직까지는 넘어서진 않아서 중기적으로 아직 뭐 하락 추세다 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일단 충분히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여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50일 이동평균선의 단기 추세에는 이미 넘어버렸죠.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크게 넘은 게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넘은 시점부터 증시가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무너지고 있죠. 충분히 이제 좀 위험 회피 성향으로 갈 수 있는 추세가, 단기적인 추세는 이미 완성이 되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지표인 M2로 이제 S&P를 나눈 값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통화량 대비 이제 저평가인데요. 뭐 닷컴버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닷컴버블 이후로 최고치까지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화량 대비해서는 고평가다라고 S&P도 보여주고, 나스닥은 뭐 특히나 통화량 대비해서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사상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018년 고점 치고 이렇게 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추세가 이제 올라가던 추세가 꺾이면 쭉 빠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저는 뭐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다시 한번 차트를 이제 보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가 코로나 저점 이후로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 3파, 여기가 4파고, 이제 지나고 봤을 때 이제 결국 여기가 이제 5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결국 이제 그 다음에 5파 나온 다음에 A, B, C 조정이 나타나는데, 여기가 이제 그럼 작은 A, 여기가 이제 작은 B, 지금이 이제 작은 C가 될 것 같고, 결국 이 C, A, B, C가 결국 이제 큰 A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B, C로 이제 딱 떨어지는 좀 기관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일단 뭐 일목균형표상으로도 봤을 때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은 아직까지 다 하회하고 있고, 9월 26일 프랭스팬도 다 역전이 되어 있고, 뭐 구름대 미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추세 자체는 하방이다 라고는 일단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 이 빨간 선에서 딱 지지를 잘 보이긴 해서 일단 반등은 잘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코스피 200상 전 한 414까지는 가지 않을까 라고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에 이제 여기가 비파 고점이라고 친다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1파고 여기가 이제 A, B, C로 2파가 나오고 나서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3파였고 여기가 이제 4파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4파이려면은 이제 주가가 여기를 다 넘어서면 안 되거든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3188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 코스피 200으로 이제 봤을 때도 이제 분봉상 저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 200을 사실 더 잘 봅니다. 뭐 결국 저는 이제 뭐 선물도 하고 뭐 옵션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결국 파생 시장에 있는 코스피 200을 더 잘 보긴 하고요. 이렇게 채널링을 그어봤을 때 결국 이렇게 저점에다가 채널을 그어봤을 때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가 A의 바닥이지 않을까, 한 393, 394 이 정도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제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3파, 뭐 이렇게 4파 나오고 나서 5파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계산치를 이제 뭐 어제도 보여드리긴 했었지만은 일단 뭐 ABC로 봤을 때도 그냥 이제 이 ABC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ABC는 이제 이거거든요. 이제 여기 A, B, C를 이제 A, B까지는 이미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일단 뭐 나와 있는 값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5파 고점 A파, B파 넣어서 이제 C파를 추정해 봤을 때 한 393 정도 이제까지 결국 A파는 빠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1, 2, 3, 4, 5로 이제 빠진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겠죠. 이제 여기가 1, 2, 3, 4, 5로 빠지는 것까지는 이제 4가 결정이 안 됐죠. 4가 결정이 안 된 거를 살펴봤을 때 1, 2, 3까지 이렇게 다 집어넣고, 4파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 413, 421 둘 다 뭐 가능하긴 합니다만, 일단 보시면은 그냥 다시 이제 분봉으로 살펴보면은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저점이 여기잖아요. 저점이 422.86이니까 일단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긴 하고요.
뭐 421까지도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여기까지도 가능하긴 한데 여기까지 갔을 때는 이제 오파가 사실 뭐 조금 더 많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뭐 414 정도지 않을까. 근데 물론 여기까지도 가능은 하고요. 여기 이제 구름대도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뭐 가능은 한데 일단 뭐 전 414지 않을까 해서 오늘 그냥 해지는 다시 일단 해놓긴 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갈 수도 있으면 여기까지 그냥 제 돈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제 잃는 게 전 더 싫긴 해가지고 여기서 일단 해치를 걸어 놓은 상황이고요. 뭐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1, 2, 3, 4, 5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를 넘냐 마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도 뭐 똑같이 414 정도 이제 집어넣는다고 치면은 48을 414 집어넣는다고 치면은 여기 이제 오파 계산치도 뭐 395 정도 뭐 거의 유사하게 나오긴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계산이 다 뭐 그렇게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393, 395 뭐 요 정도 사이에서 좀 이번 파동의 하락이 끝나지 않을까라고는 뭐 일단 지금은 그냥 예측은 하고 있는데 뭐 일단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결국 이제 여기를 넘냐 마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더 한 30분봉 정도로 살펴봤을 때 일단 뭐 결국 14까지라고 한다고 치면은 이제 뭐 여기가 그럼 A파고 여기가 B파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5파로 하면서 그냥 끝이 나고 이제 떨어지겠죠. 근데 일단 뭐 여기로 갈지 뭐 420까지 갈지 뭐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기준선 부근까지 여기도 뭐 왔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저항을 볼 상황이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구름대 안에서 이제 기준선 딱 부근 왔는데 넘냐 마냐가 일단 종가 기준으로 넘냐 마냐 뭐 그것도 이제 조금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뭐 정고점을 넘어버렸죠.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위 추세다라고는 보여지고 근데 결국 이제 여기도 이제 1파, 2파, 여기까지가 3파, 여기가 아마 4파, 여기 지금 5파의 어딘가를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연장 파동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 정도면 결국 이제 끝나갈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충분히 여기가 좀 워낙 잔파동이 많아서 잘 세지진 않지만 뭐 거의 이제 사실 끝 무렵이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일단 추세상으로는 아직은 문제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전환선 기준선 뭐 다 위에 있고 9일, 26일 프랭스팬도 다 호전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이상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뭐 상반된 이견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긴 한데요. 뭐 미국 쪽 특히나 뭐 테이퍼링이 좀 연기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이제 어제 이제 화이자 이제 FDA 이제 정식 승인이 있었는데 뭐 사실 두 개가 양립할 수는 없는 어떻게 보면 뉴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결국 뭐 그 FDA 승인이 나서 결국 약간 이제 강제적으로 맞출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접종률이 높아질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증시가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델타 변이 부분에 조금 이제 지연이 이제 발생이 덜 해진다고 치면은 그럼 이제 테이퍼링은 또 가속화가 될 것이거든요. 이제 결국 그 뉴스는 이제 사실 양방향으로 호재가 될 수는 없는 뉴스여서 결국에 이제 코로나가 엄청 심해져가지고 이제 테이퍼링이 오히려 좀 연기가 되던지 아니면은 이제 테이퍼링은 이제 조금 빨라지더라도 경기가 일단 뭐 조금 더 괜찮아진다. 라고 볼죠. 지금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뭐 증식은 결국 그냥 지금 긍정적인 두 개만 다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 테이퍼링이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뭐 지금 이제 결국 잭슨홀이 이제 사실 이번 주잖아요. 이번 주에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세부적인 가이드라인까지는 나오진 않고 그냥 언급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뭐 제대로 된 발표는 뭐 9월에 나올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결국 아무리 늦어도 이제 올해 안에는 발표를 하고 늦어도 이제 내년에 시행이고 결국에 뭐 빠르면 지금 올해 10월 정도 시행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올해 10월 빠르면 올해 10월이고 뭐 늦어도 내년 1월인데 뭐 올해 10월에 하나 내년 1월에 하나 저는 뭐 그렇게 무슨 의미의 차이인가는 잘 모르긴 하겠거든요. 이게 결국 3개월 빨리 하나 3개월 늦게 하나 뭐 사실 그렇게까지 증시가 이제 차이는 없는데 지금 사실 그거에 되게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긴 하죠. 지금 언제 할 거냐. 어차피 근데 중요한 건 하긴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 사실 하기를 한다면 좀 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다 넘어서 이제 사실 마지막 5에 5에 5를 지금 가고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사실 여기도 저는 좀 이제 볼린저 밴드 벌어지면서 올라가서 뭐 좀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결국 이제 여기가 마지막 파동이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뭐 V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나름 이제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전환선 기준선을 하회하였습니다. 26일도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 그래도 조금 과거 대비해서 훨씬 나아졌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전환선 기준선 다 돌파하고 뭐 기준선까지도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뭐 여기도 지금 당장 추세는 문제가 없다. 다시 이제 모두 다 호전이 됐기 때문에 이상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곧 있으면 26일 프랭스팬도 호전될 수 있고 이제 전환선도 이제 기준선도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일단 뭐 국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국내도 그렇고 이제 다른 나라도 그렇고 결국 지금 아시아권 증시는 아무래도 이제 A가 끝나고 B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일본 쪽은 그래서 뭐 여전히 아직까지 뭐 중기적인 좀 추세는 빠지지 않을까? 근데 다만 뭐 좀 단기적으로는 더 갈 수도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환선 기준선 재차 일단 넘어 있고 9월 26일 횡스팬은 이제 26일 횡스팬 막 호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뭐 여기는 아직까지 뭐 정고점은 넘지는 않아가지고 뭐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아마 이제 뭐 곧 뭐 사실 여기도 뭐 방향성 이제 위로 뚫리냐 밑으로 뚫리냐에 결정될 것 같긴 한데 뭐 여기도 사실 이제 좀 구름대가 많이 얇아지기도 하고 뭐 좀 저는 좀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구간이지 않을까. 뭐 위로 아니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뭐 가더라도 이제 뭐 사실 그렇게 먹을 거에 대비해서 리스크를 뭐 좀 많이 져야 되지 않나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전환선은 돌파를 하였고, 네, 아직까지는 뭐 추세는 다 역전이 되어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상해 종합도 뭐 이제 그나마 일단 여기는 뭐 이제 구름대 안으로도 들어와가지고 뭐 사실 항생보다는 낫긴 합니다. 계속해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26일 프랭스팬도 뭐 아직까지는 역전이기 때문에 뭐 여기도 이제 결국 그냥 저는 뭐 좀 더 하락으로 보는 게 중기적으로는 맞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구름대 넘어가고 26일 호전되면 일단 뭐 좀 호전되는 모양새일 것 같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사실 이렇게 긴 꼬리가 달리고 볼린저 밴드 타다가 좀 깨지니까 좀 빠질 것 같다고는 했었었는데 빠질 확률이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좀 빠지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기준선에서 반등을 하냐 마냐가 일단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26일 후행스팬도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좀 다시 뭐 위든 미치든 좀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긴 하고요. 뭐 달러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딱 볼린저 밴드를 타다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과연 이제 기준선에서 반등을 하냐 마냐일 것 같고요. 뭐 WTI 같은 경우는 긴 장대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뭐 아직까지는 전환선 부근까지만 딱 붙여놓은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적어도 일단 기준선이라도 넘어야 될 것 같고 뭐 가장 확실한 건 구름대 넘고 26일 프랑스팬까지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그렇게 엄청 좋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하고요. 뭐 금 같은 경우 이제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뭐 결국은 테이퍼링은 결국은 사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테이퍼링 하면 실질금리 다시 이제 거의 플러스 구간 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지급증문비금 풀리면서 그때 이제 정말 좀 크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금이 아니라 이제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제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를 하고 이제 좀 상승 추세로 이제 저는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6일 프랑스팬도 호전될 수 있는 모양새여서 좀 주의를 할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전환선 기준선 사실 이제 다 상회를 하고 있거든요. 소폭이나마 그 26일 프랑스팬도 이제 호전될 수 있는 구간이어서 저는 좀 충분히 이제 금리 방향성이 이제 다시 위로 타게 되면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주식 쪽도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반등을 조금 했습니다. 한 1.8% 반등을 해서 26일 후행스팬만 이제 뭐 사실 내일이 또 반등을 하면서 호전이 되면 딱 좋을 것 같고요. 뭐 가장 좋은 건 이제 구름대 넘어서고 이제 전환선 기준선까지 넘어서는 거지만 일단 뭐 26일만 호전돼도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는 보여집니다. 사실 실적 자체는 지금 뭐 전혀 흠잡을 게 없는데 뭐 일단 수급적인 이슈가 뭐 가장 큰 것 같고요. 일단 뭐 한국 밸류가 뭐 빨리 다 팔아야 되겠죠. 이제 뭐 그게 가장 관건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한국 밸류보다도 뭐 결국 대주주가 결국 주가 올리려기만 마음만 먹으면 여기 올릴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빨리 뭐 자사주 소각하고 뭐 무상증자를 하는 게 뭐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가 한 2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주가는 내재 가치로 한 6만 8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KT 살펴보면은 뭐 KT는 오늘은 뭐 크게 반등은 하진 못했고요. 한 0.3% 정도 반등이 있었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인 건 일단 뭐 구름대를 하회하지 않고 일단 뭐 다시 상단으로 돌아왔다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다 역전이 되어 있긴 해가지고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구름대 위에 있는 종목도 지금 흔치 않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지금 상태에서는 나쁘지 않은 추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33,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23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다 호전이 이제 됐죠. 이제 26일 호전이 되고 아직까지 뭐 저항선 기준선은 이제 역전되어 있긴 하지만 뭐 구름대 위에 있고 51종 평균선 부근에서 그래도 지지하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뭐 추세는 계속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저는 뭐 차트는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편에 속한다라고 보여지고 뭐 가장 좋은 점은 일단 구주봉상 일단 전환선 기준선 넘어서고 기준선 아니지만 전환선 넘어서고 파라볼릭 매수 나오고 9일 후행스팬 호전된 게 뭐 가장 긍정적인 것 같고요. 뭐 월봉상으로도 이제 26일 후행스팬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환선 기준선도 이제 호전이 됐고요. 여기는 뭐 딱 좋은 추세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오늘 이제 DB 손보도 일부분 좀 매수를 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그나마 이제 유일한 리스크 요인이 현대상이 이제 RBC가 좀 낮은 건데 RBC가 그래도 2분기에 이제 196%까지 왔더라고요. 뭐 그래서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세상사 이제 혹시는 모르니까 이제 그냥 좀 분산하는 측면에서 DB 손보도 그냥 나눠서 매수를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현대해상이 더 낫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냥 좀 리스크 측면에서 이제 RBC가 여긴 한 240 되긴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뭐 좀 그냥 위험 분산 차원에서 매수지 뭐 좀 공격적으로 한다면 현대해상이 더 낫진 않나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크게 차이는 크지 않아서 뭐 차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DB 손보가 조금 더 반등이 크긴 했었거든요. 이제 왜냐면 여기는 이제 편출된 MSCI 편출되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더 좋았어서 뭐 여기 이제 기준선까지도 넘어서고 조금 더 상승폭이 사실 크기는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상승 여력이 현대해상보단 조금 더 낮아 보인다. 근데 다만 좀 자본 적정성 이제 RBC가 조금 높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상대가치 평가로 이제 현대해상이랑 이제 DB손해보험 먼저 보면은 뭐 현대해상이 사실 더 높죠. 사실 현대 이제 파란 색깔이 주가고 연두 색깔이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뭐 높을 때 고평가, 높을 때 저평가, 이제 낮을 때 고평가인데 뭐 현대해상 지금 할인율 뭐 짧은 시결로 봤을 때 뭐 거의 몇 퍼센트죠? 한 20% 되죠. 20% 되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DB 손해가 훨씬 더 사실 낮죠. 지금 보시면 뭐 거의 한 14 정도 되니까 기대 수익률 자체는 DB가 워낙 좀 랠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저는 더 있어 보인다. 근데 물론 뭐 사실 더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현대상보다는 좀 비싼데 여기는 이제 좀 자본 적정성이 지금 더 좋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배당 관련된 이슈에 조금 더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도는 했지만 지금 그냥 관심 있게 보는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그래도 한 5% 정도 이제 상승이 있었고요. 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은 가능하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일단 기준선을 좀 넘어야 좀 마음 편하게 그래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이것도 이제 A파 끝나고 B파지 않을까라고는 뭐 생각이 됩니다. 뭐 그래서 뭐 사실 확실하게는 결국 기준선이라도 좀 넘어야 좀 마음 편하게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한 33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그래도 이제 한 100만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지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오늘은 다 이제 뭐 대부분 뭐 음식료 업종이 좀 크게 반등을 하면서 좀 반등은 했지만, 뭐 아직까지는 전환선 밑에 있고 다 역전돼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좀 추세는 안 좋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결국 이제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는 뭐 대부분이 조금 보여지긴 합니다.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44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렇게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59%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DLENC 같은 경우도 뭐 일단 낙폭이 워낙 컸다 보니까 일단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좋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DLNC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 한 13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여기도 이제 내재 가치는 상당히 높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한 38만원, 191%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오늘도 크게 반등은 하지 못했습니다. 1% 반등을 하면서 뭐 아직까지는 차트가 다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재 주가 한 14만원 정도 되고, LG전자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그래도 여기도 한 70%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GS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아직까지는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뭐 아직까지는 좀 하락 추세인 것 같긴 하고요. 추세상으로는 일단 뭐 여기도 적어도 기준선이라도 좀 넘어야 될 것 같고, 현재 주가 한 4만 1,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정도 감안을 했을 때 뭐 여기도 한 152%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화요일 날 볼 종목이죠. 이제 현대차, 뭐 셀트리온, NC소프트, 게임스톱 살펴보면은, 일단 뭐 현대차 먼저 살펴보면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21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적정한, 제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로는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한 65,0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저는 좀 있어 보인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이 기대 수익률이 지금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충분히 많이 낮아진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상태까지 가려면 결국 ROE, 이 수익성 자체가 훨씬 더 높아져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이제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실적 전망치 정도 수준 한 8%에서 7% 정도 ROE 잡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한 6% 정도 잡았고요. 이제 그거를 이상을 해서 뭐 8%, 9%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뭐 저평가가 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정도 수준에서 이제 실적 전망치 나온 저 정도 수준을 감안을 했을 때는 뭐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차트상 뭐 상당히 하락폭이 나름 크기는 컸었고요.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한데,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렇게 빠지고 나서 결국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빠지고 사실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사실 여기 매물 부담이 상당히 많겠죠. 이 부분에 월력 사실 물려있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특히 여기 꼬리도 상당히 길고요.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반등할 때마다 좀 쉽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 여기가 5파 치고 결국 A, B, C 이렇게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좀 중기적으로 생각되긴 하고요. 일단 뭐 차트만 봤을 때도 뭐 지금까지는 뭐 다 역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보수적으로 보는 게 저는 중기적으로 더 맞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80이 아니죠. 이제 주가가 지금 한 28만 원 정도 되고 실적 전망치 한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여기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뭐 적정하게는 저는 한 8만 원 언저리 정도 돼야 좀 적정하다라고는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항상 뭐 사실 2012년 이 부분 빼고는 항상 고평가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실 뭐 엄청 비싸다고도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사실 2018년 이후로 봤을 때는 뭐 엄청 비싼 구간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긴 합니다. 뭐 그냥 원래부터 좀 고평가여서 뭐 지금도 그렇게 고평가도 지금도 그렇게 저평가도 아닌 과거를 대비해 봤을 때는 뭐 그 정도 이제 레벨인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시면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뭐 저항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9일 26일 횡스팬 뭐 다 호전되어 있다 인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차트상은 문제도 없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이제 보통 이제 하락이 이렇게 한 방에 딱 끝나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ABC로 좀 빠지지 않을까 라고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냥 여기가 이제 A고 이렇게 B고 이렇게 C로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아닐 수도 있겠죠. 제가 개별 종목을 그렇게까지 자세히 보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지금 뭐 그냥 보유하고 계신다면 뭐 굳이 뭐 매도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차트만 봤을 때 매도를 한다면 그냥 구름대 깨지면 매도를 하면 딱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차트 상으로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만한 사실 근거는 없는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 같은 현재 주가 한 85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주가가 뭐 저 같은 게 한 66만원 정도 적정 가치라고 나오니까 뭐 크게 그냥 지금 주가 그냥 거의 적정한 수준이다 라고는 보여지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엄청 싸 보이지도 않고 엄청 비싸지도 않고 그냥 뭐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뭐 과거에 비했을 때 뭐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래도 룸 자체는 있다라고는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결국 이제 블레드 앤 소울 2랑 뭐 지금 리니지 W 나오죠. 이제 그게 결국 사실 얼마나 흥행을 하느냐가 뭐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증권사 실적 전망치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만은 이제 과연 이 실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느냐 뭐 나쁘게 나오느냐가 뭐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불확실성은 결국 있다라는 거긴 하고요. 왜냐면 게임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뭐 차트 상으로는 뭐 요즘 게임 주가를 좀 갔었죠.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날 특히 8% 올랐었고, 뭐 구름대 넘고 이제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뭐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호전됐기 때문에 뭐 여기도 이제 지금 차트 상으로는 뭐 이탈은 없다,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성공하실 것 같다, 뭐 이제 성공할 것 같다,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뭐 충분히 매도해도 이제 차트상은 문제가 없고, 결국 이제 손절 라인을 그냥 구름대 안으로 다시 들어가거나 깨지면 매도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스탑 살펴보면은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그냥 이제 뭐 전선 기준선에서 계속 그냥 지루하게 움직임이 있고요. 뭐 사실 펀더멘탈이 없는 종목이어서 뭐 이 정도 추세면 저는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이렇게까지 고평가를 받을 만한 상황은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뭐 사실 뭐 내재 가치가 없다고 안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누군가 사면 올라가기 때문에 뭐 꼭 이렇게 사실 이런 주식이 내재 가치가 없어도 뭐 사실 2.57달러에서 한 방에 뭐 이렇게 483달러까지 뭐 엄청나게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냥 이제 아닐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제 이게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더 휴지로 갔을 수도 있는 확률도 있을 때 뭐 두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사실 내려갈 확률이 훨씬 더 높긴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사실 이렇게 퍼센트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보통 인버스나 뭐 이제 레버리지를 하지 말라고 많이 사실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사실 레버리지를 쓰고
쓰든 뭐 안 쓰든 사실 이게 퍼센트가 올라갈 때 퍼센트보다도 내려갈 때 퍼센트가 더 큰 거잖아요. 결국 그냥 뭐 100만 원이 있었다라고 치면은 사실 뭐 50% 올라가면은 150이잖아요. 근데 50% 떨어진다고 치면은 50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100으로 만들기가 2배나 올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이게 불공평하긴 하거든요. 투자라는 게 똑같은 퍼센트여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내려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 뭐저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주식이 그냥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결국 소위 말하는 좀 잡주죠. 이제 사실 펀더멘탈은 없고 정말 그냥 테마만으로 움직이는 주식. 제가 뭐 테마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뭐 대선 테마든 뭐든 뭐 테마로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테마란 결국 수급이기 때문에 수급이 좋은 걸 사는 게 잘못됐다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데 결국 뭐 테마 주여도 사실 이제 펀더멘탈에 좀 있는 거를 저는 사는 게 결국 내가 그 테마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 테마가 틀리더라도 결국 안전 마진이라고 하죠. 이제 좀 충분히 이제 버퍼 이제 떨어져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방충망 같은 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덜 떨어지고 꼭 그 테마가 아니더라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펀더멘탈이 좋고 이제 충분히 좀 저평가된 주식은 그래서 이제 사실 뭐 테마 스타일로 주식을 하시던 아니면 이제 뭐 가치 투자다라고 해서 뭐 정말 좋은 주식에 난 10년을 묵어두겠어 투자를 하시던 아니면 이제 뭐 가치 투자랑 이제 테마를 뭐 섞어서 하시던 아니면 그냥 저처럼 뭐 펀더멘탈 이제 가치 투자에다가 그냥 차트를 곁들여서 결국 이제 기술적 가치 투자를 하든 뭐 어떤 걸 하든 간에 결국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좀 내재 가치가 어느 정도 이제 저평가가 돼 있는 거를 사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도 이제 설명은 거의 다 이제 드린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사실 뭐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결국 내려가면 하염없이 빠질 것 같고 올라가면 하염없이 올라갈 것 같은 게 이제 사람 마음인데 뭐 일단 지금도 사실 이제 막상 이제 또 올라가니까 와 이제 따라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따라 붙으셔도 크게는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코스피 200으로 치면은 여기 이제 422.86 여기를 뚫으면 뭐 이제 그때는 확실히 이제 더 좀 따라가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결국 사실 결국 다시 이제 399가 이제 여기서 좀 막히고 결국 저 같은 경우에 한 414 이 정도에서 좀 막힌다고 봐서 좀 막히면 확실히 좀 393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사실 다 좀 약간 시장에 잊혀져 있지만 결국 이제 법인세 이슈 지금 미국 쪽 법인세 이슈 남아 있고요. 뭐 테이퍼링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뭐 테이퍼링도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뭐 사실 뭐 테이퍼링이 이미 막 선반영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은데 사실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맞는 말이려면은 결국 실질금리가 다시 플러스로 가야 되거든요. 결국 테이퍼링을 해서 실질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돈을 테이퍼링을 안 하면 이제 양적 완화를 많이 해서 이제 돈을 지금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800억 달러 월 800억 달러 국고채 400억 달러 MBS 결국 이제 월 결국 1200억 달러를 매수를 해주는 건데 이게 정말 큰 규모거든요. 과거 QE 했던 이제 월 금액의 1.4배입니다.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또 경기가 좋잖아요. 사실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사실 해주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1.4배를 해주니까 지금 실질금리가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하거든요. 마이너스 1%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채권 가격이 사실 엄청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사실 정상화가 돼야 이제 테이퍼링이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때도 이제 사실 테이퍼링 한다라고 하자마자 바로 사실 2013년 5월에 이제 테이퍼링 한다고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듯이 결국에 이제 여기가 이제 제로 구간까지는 와야 최소한 테이퍼링이 이제 반영이 돼 있을 텐데 뭐 결국 이제 보통 테이퍼링이 반영돼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뭐 사실 근거가 보통 하시는 말씀이 그냥 여기서 좀 많이 이제 좀 빌빌 됐으니까 사실 한 7개월 동안 지수가 힘이 빠졌었죠. 그래서 사실 미리 선반영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S&P는 선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결국에 사실 뭐 저는 반영은 안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반영이 돼 있으려고 하면은 결국 실질금리가 제로까지는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고 그냥 리버스 레포를 보더라도 이 금액 자체가 사실 이미
테이퍼링은 진작 멈췄어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은 이 리버스 레포가 이만큼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이 너무나 많은 과잉 유동성이 존재하고 그 과잉 유동성이 다시 이제 연준으로 다시 이제 리버스 레포를 넣으면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결국 사실 미룰 수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많이 미루더라도 올해 연말 정도는 발표가 나서 이제 올해 한 9월, 10월 FOMC 나서 결국 한 내년 초 시행, 빠르면 올해 10월이고 뭐 사실 연말 정도 저는 시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어찌됐든 간에 몇 달 차이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테이퍼링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쉽게 말해서 테이퍼링 준비가 뭐 별거는 아니고, 금리가 올라갔을 때 가장 이제 좀 피해를 덜 보는 종목으로 대피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저처럼 그냥 해지를 하거나, 이제 빠지더라도 뭐 둘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현금 보유를 하거나, 뭐 셋 중 하나일 텐데, 이제 뭐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금리에 올라가도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결국 이제 손해보험을 좀 주축으로 하고 있고, 이제 키스콜딩스가 워낙 뭐 사실 시장하고 좀 따로 노는 친구라서 이제 결국 대주주의 영향력이 워낙 강한 회사여서 좀 그거를 기다리고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일단 키스콜딩스는 제가 팔 수도 없긴 합니다. 뭐 지금 거래량에서 일단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일단 들고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철근 업황이 좋아서 여기도 좀 길게는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KT도 그렇고 사실 손보도 그렇고 다 배당주긴 하거든요. 뭐 제가 배당을 많이 줘서 사실 주식을 사진 않는데, 배당주가 결국 이제 낙폭이 클 때도 사실 상대적으로 덜 빠질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배당 수익률 때문에. 뭐 일단 뭐 결과적으로 KT도 뭐 저평가가 돼 있기도 하고, 뭐 지금 ROE 상승 추세기도 하고, 추세가 상대적으로 나쁘진 않기 때문에 뭐 좀 방어적인 주식들로 결국 금리 인상될 때 좀 편입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뭐 여기 추세를 넘기 전까지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막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쓰면서 신용장고 막 쓰고 뭐 대출을 땡기면서 투자할 구간은 전혀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 뭐 기다릴 수는 있겠으나 그냥 레버리지는 다 끄고 지켜보고, 뭐 저 같은 경우 좀 하방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